전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전기차가 기존 내연기관차랑 뭐가 다른가, 뭐 네. 장점은 뭐가 있고 단점 뭐가 있고 이런 거 좀 간단하게 개론을 좀 말씀해 네. 주시죠. 지금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년만 지나고 2년만 지나도 확확 바뀌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저도 아직은 전기차를 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미래의 자동차는 전기 쪽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뭐 수소 연료 전지가 됐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배터리 기술이 됐든 전기차로 갈 거다라는 것은 확실한 상황에서 지금의 전기차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다음 차로 전기를 갈 거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내연기관과 차이가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상황에 있어서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요. 일단 전기차의 장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예쁜 것 같아요. 뭔가 그릴 부분도 이렇게 전기차스럽게 만들어내고, 근데 이건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차는 첨단 전기차입니다 라고 하는 걸 뿜뿜하고 뿜어내지 않아도 되는 디자인이 되면 좀 더 모양이 가다듬어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좀 더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자동차에서도 조금 더 비싼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동차는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건데, 가속이 좋다라고 하는 거.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뭉 하고 이렇게 뭔가 차가 흔들리면서, 물론 그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차에 무리가 간다, 뭐 힘들게 가고 있다 이런 게 느껴지는데, 전기차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스스스스슥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휠스핀을 낼랑말랑 할 정도로 이게 가속되는 부분들이 시원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속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내연기관과 비교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초반 가속력, 토크라고 하죠. 토크는 돌림 힘이거든요. 바퀴를 돌려주는 힘, 뭐 정확히 말하자면 엔진을 돌리는 거고, 그거는 감속을 시켜서 변속기를 통해서 바퀴 휠을 돌려야겠습니다만, 그 엔진을 돌려주는 그 힘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처음부터 최대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저속에서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연기관은 처음에는 토크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반응성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연기관은 이 안으로 연료가 들어와서 폭발을 시켜야 되거든요. 디젤의 경우에는 알아서 압축되면 빵 하고 터지는 거고,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불꽃을 튀겨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피스톤이 아래로 내려와서 훅 하고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다시 압축됐다가 빵 하고 터트려주고, 이런 과정이 반복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강하게 돌려주기 위해서, 즉 엔진을 강하게 돌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으로 빠르게 공기가 들어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RPM이 낮을 때 흔히 말하는 RPM 돌림이 되는 건데, 이거는 레볼루션 퍼 미닛, 1분당 회전수가 너무 낮을 때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차는 적습니다. 토크가 적어요. 그래서 밟자마자 팍 튀어나가는 건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둘둘둘 하면서 RPM이 쭉 올라가면서 토크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전통적인 자동차 매니아들의 좋아하는 점이기도 했었고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디젤 좋아하시는 분들과 가솔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나뉘는데,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가솔린은 토크가 최대를 찍는 부분이 RPM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4,500, 5,500, 6,000 RPM 정도 됐을 때 소리가 뭐 이거 엔진 터지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뿡 하고 있어요. 그때가 토크가 제일 높아요. 그때 변속을 해야 됩니다. 그때 2단으로 하고 3단으로 변속을 하면, 시내에서 그렇게 하면은 미친 사람 소리를 듣겠지만 보통 F1 경기라든가 다른 어떤 랠리들을 보면 항상 자동차가 고음을 내잖아요. 가솔린차는 다 위에 토크가 최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디젤 같은 경우에는 토크가 최대가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2,500, 3,000 정도 RPM만 되면 그때 최대의 토크를 찍고 그때부터 또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특성들은 기계적인 특성이에요. 이런 기계적인 특성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그 소리와 진동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은 소리가 예쁘지 않아서 그 엔진 소리를 일부러 스피커에서 틀어주는 그런 자동차가 있을 정도로, 자동차는 일종의 이제 이동 수단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어떤 매니악한 그런 제품인 거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즉각적인 가속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용하기도 하고 편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어떤 그런, 내가 자동차를 타서 무언가 내 아래 엔진의 진동과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뭐 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느끼기에는 좀 전기차는 그 맛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차로 가겠죠. 앞으로는요. 정숙한 것도 그래서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덜덜덜덜 거리는 그런 진동 자체가 없습니다. 엔진 마운트라고 엔진 미미 바꾸면 굉장히 정숙하게 내연기관도 바꿀 수가 있는데,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연기관 자동차가 정숙하다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면 시동 켜진 줄 몰랐어요. 혹은 엔진, 그러니까 좀 차가 노후화가 돼갖고 엔진 미미라고 하는 그 마운트 고무를 바꾸고 나면 이게 뭐 변속 충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D 모드를 뒀다가 N으로 뺐다가 R을 했다 일 때마다 덜컥 하면서 엔진이 탁탁탁 움직이잖아요. 그런 게 거의 안 느껴질 정도가 되면 이제 정숙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동도 적고라고 느끼는데, 전기차는 원래 시동이 걸려 있는지 아닌지, 시동을 건다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스위치 온인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편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건 이건 좋은 의미로서든 나쁜 의미로서든 그걸 떠나서 그냥 가전제품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전기 제품, 말 그대로 전기차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료비에 있어서도 화석연료에 비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것도 또 일종의 규모의 경제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 연료비에 대한 보조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 장점들이 있을 수 있냐면요. 사실 에너지 밀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를 불을 태우는 거잖아요. 내연기관은 불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 화학 제품을 불을 태워서 만드는 거 대비 남는 전기를 항상 발전소가 만드는 전력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걸 껐다 켰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은 발전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여름에 11시부터 한 2시 정도가 되면 전력량이 최대를 찍습니다. 에어컨을 많이 키니까요. 그럼 이때 블랙아웃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전력 수급을 할 때 최대치로 발전소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비양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저녁이 되고 선선해지는 밤이 되면 이제 좀 가동을 좀 줄여볼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나 원자력 발전소는 더 그렇고요.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는 이미 체르노빌이라고 하는 사고를 통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출력을 줄이는 것 자체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거기서 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이즌 효과, 실제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출력을 줄였을 때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가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발전소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정속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남는 전기를 어디다 쓸 거냐? 그런 것들을 미래에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 될 수 있는 것이, 심야에 전기차가 주차가 되었을 때 심야에는 좀 전기 요금을 할인을 해주는 방식, 혹은 이것들을 나중에는 인프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폐 배터리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폐 배터리들을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자동차 입장에서는 배터리의 수명이 용량이 한 70%밖에 안 남았다. 그럼 교체할 때가 된 거예요. 하지만 다르게 보자면 이 배터리들은 70%나 용량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자동차에 쓰기는 아깝지만 그걸 전부 다 빼갖고 남는 전기를 저장해놨다가 낮에 전기가 필요할 때 갖다 쓰는 방식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이런 모든 종의 인프라가 완전히 완성이 됐을 때를 고려한다면 전기차가 훨씬 더 효율적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단점도 있죠. 많은 분들이 전기차의 구입을 꺼리는 이유, 보통은 이제 가격도 당연히 가격이지만 결국엔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게 아니냐. 충전을 아무리 급속 충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어디를 가야 돼요. 어디 좀 멀리 가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뭐 1000km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에서 무조건 충전소를 들러서 한 30분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30분 아무것도 아니다 싶을 수 있겠지만 정말 급하게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런 경우에는 휘발유나 경유를 넣으면 되는데 30분을 그것도 강제적으로 무조건 얼마 안 남았을 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가격, 사실 보조금이 있어도 비쌉니다. 그리고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개인 입장에서는 오케이, 이 전기차를 인프라를 늘려서 보급을 늘려서 그다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미래로 가는 단계로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긴 한데, 사회 전체를 조망하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엔 그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세금 혹은 우리가 공적으로 써야 되는 자금들인 거거든요. 그 일부가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하면 모두가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미래 사회에. 그렇게 됐을 때는 내연기관보다 비싼 건 사실인 겁니다. 원래 비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이 살 거냐 안 살 거냐는 당연히 보조금 필요합니다. 보조금 있으면 훨씬 더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회 전체에서 완전한 전기차의 시대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비싸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걸림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안전에 있어서 화재 문제가 초반에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사실 배터리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배터리 한두 개도 위험해요. RC카를 취미를 하고 있는 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선 조종 장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리포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 리튬 폴리머 배터리 이런 배터리들이 들어가는데 요만한 거예요. 근데 고방전이 가능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AA 사이즈 전지 요런 거보다 훨씬 더 강한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요. 방전을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배터리를 굉장히 적은 저항을 연결했을 때 굉장히 빨리 흐릴 수가 있어요. 고방전이 된다는 건 또 위험성이 또 크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RC카에 들어가는 요만한 제 손가락만한 배터리조차도 그냥 아무 데나 놔두지 않고요. 잘 포장을 해갖고 배터리 보관하는 용기가 있고요. 충전할 때 뭐라고 써있냐면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해요. 충전시켜놓고 딴 데 가거나 잠자거나 놀러 가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충전하는 동안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정도로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특히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 배터리들은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기차에는 여러 개가 들어가 있죠. 굉장히 여러 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좋겠고 가장 안전한 형태였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스스로 산소를 막 뿜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거의 폭발 수준의 그 화재에 취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만 혹시나 항상 위험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여전히 망설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의 장단점 그리고 왜 전기차를 선택하는가 혹은 선택하지 않는가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어떤 그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제 해결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조사도 당연히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처리를 할 것인가, 특히나 기존의 완성차를 미리 만들던 뭐 100년 가까이 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노하우가 나름 쌓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엔진의 구조물 비스무리하게 무언가를 묶어 놓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배터리를 쫙 펼쳐 놓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긴 하죠. 안정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효율적이긴 하죠. 근데 그렇게 펼쳐 놨을 때 한쪽 끝에가 충격을 받아서 누액이 발생하면서 화재가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다 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을 이미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일반론을 얘기를 하는 거다. 어떤 특정 제품, 특정 회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전기차는 당연히 전기로 움직입니다. 근데 전기로 움직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모터랑 전지예요. 그런데 최초의 자동차는 전기차였어요. 가솔린 디젤이 아니고 전기차였습니다. 그럴만하죠. 왜냐하면 전기라고 하는 것과 모터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실험을 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지가 있고 모터가 있고 전선만 연결하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구현을 한번 해보겠다 해도 모터와 전지를 사서 우리가 만드는 장난감 자동차랑 엔진을 지금 여기다 실어갖고 만든 자동차랑 뭐가 더 쉽겠습니까? 전자가 훨씬 쉽죠. 그러니까 최초의 자동차는 전기차가 맞는데 근데 문제는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에너지의 밀도라고 하는데요. 어떤 가솔린, 디젤 같은 그런 액체로 돼서 충전을 빠르게 할 수 있고 이걸 태웠을 때 한참 탑니다. 나올 수 있는 열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배터리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초반엔 더 심했었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사실 배터리 기술이 어느 정도 완숙하게 될 때까지는 전기차가 없었던 겁니다. 세상에. 그러다가 이제 리튬 배터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배터리가 출현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굉장히 강한 자석도 발견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발견이라고 해야 될까? 개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네오디뮴 이런 자석들과 어떤 여러 가지 소재들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은 전기차가 훨씬 더 고성능을 낼 수 있게 변한 거죠.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여전히 위험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합니다. 자, 리튬 배터리는 놀라운 배터리예요.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배터리들과 비교를 했었을 때 뭐 알카라인 배터리도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도 2차 전지가 있었습니다. 니카드 전지, 니켈 카드뮴 전지도 있었고 메탈 수소라고 하는 MH 배터리도 있었는데 리튬 배터리가 나오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전력도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전압차도 높고요. 또 방전율, 고방전이 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고방전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배터리를 생각할 때 살짝 실수하기 쉬운 게 1.5V짜리 AA 배터리입니다. 여기다가 전선을 그냥 거의 저항이 1옴, 거의 없는 전선을 딱 연결하면 실제로 1A 혹은 뭐 10A 이렇게 확 흐를 수 있냐면 못 흘러요.
기본적으로 전지가 밀어줄 수 있는 그 전류량의 제한이 있어요. 자기의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내부 저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임피던스가 있기 때문에 방전을 원한다고 해서 그냥 빠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리튬 배터리는 그것도 가능해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빠르게 충전도 가능하고 빠르게 방전도 가능한 엄청난 파워를 순간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배터리가 나왔다는 것은 딱 듣기도 위험해 보이죠. 그런데 이런 배터리는 강한 자동차의 성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속력, 토크가 최대치를 찍는 건 당연히 엔진을 돌리는 데 있어서 모터를 돌리는 것과 내연기관에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연료를 분사하고 피스톤이 압축하고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도 있지만 강한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고방전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태생이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전해질이 2차 배터리라고 하는 2차 전지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충전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깥에서 전류가 들어오면 자기가 저장해 놨다가 그렇다가 좀 바깥에 뭔가 연결해 주게 되면 방전이 되는 것이 가능한 이런 2차 전지가 되는 건데 이 경우에 전해질이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액체라고 해서 막 흔들었을 때 물처럼 소리가 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다만 강한 돌 같은 거에 충격 때문에 누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배터리들이 한 개, 두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차에 굉장히 많은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럼 스스로 계속 탑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나무를 태우는 것과 좀 다른 종류, 석유 태우는 거랑 또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발생하고 고온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서 스스로 분해를 하면서 그 내부에서 산소가 막 발생을 해요. 말하자면 로켓 연료 같은 거예요. 스스로 산화제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너무 온도가 올라가도 위험성이 생기게 되고요. 과충전을 해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 보회로들이 있죠. 과방전을 하게 되면 사실 다른 종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충격에도 어느 정도 충격은 당연히 버티게 해놨는데 언제나 탱크같이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설계했었던 충격 이상의 충격을 받았을 때는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화재는 너무너무 격렬해서 사실 대처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과거의 사례를 얘기를 해보자면 터널 안에서 뒤에서 졸음운전했습니다. 앞에 차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뒤에 있었던 커다란 트럭이 앞에 차를 쭉 밀고 들어갑니다. 이럴 때 배터리가 접히고 부러지고 프레임 자체에 걸려있는 것들이 무너지면서 프레임이 무너지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아주 격렬한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데 거의 폭발 수준, 폭발이라고 해서 빵 하고 폭경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아주 격렬한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차에 탑승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아수라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기차가 한 대가 아니라 앞뒤에 전기차만 10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1000도씨가 넘는 온도로 뿜어져 나오는 그 화염 때문에 옆에 차들도 같이 동조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됐을 때는 엄청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누구 과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항상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흔히 예전에 LPG, LNG 이런 CNG 이런 자동차들도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가스통이 터지면 어떡하냐. 가스통 자체가 폭발하는 상황들은 뭐 총을 맞아도 폭발하지 않기 때문에 새어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포가 있었잖아요. 배터리는 우리가 얼른 볼 때, 일견 볼 때는 그게 위험하게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배터리 개발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발하는 상황에서 좀 위험한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뭐냐면 화재를 진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폐쇄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가 번지지 않게 탁 여기를 격벽을 쳐버리고 도망갈 그 정도로 위험성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화재를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정말 순식간에 불이 번지거든요. 일단 피하는 거죠. 이건 무조건입니다. 이것도 이제 해결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해결됐습니다만 전기차의 경우에 모든 전력망 자체가 전기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지 못해가지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생겼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사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하다는 거는 그 사건 자체는 큰 거였지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엔진이 따로 있고 기본적으로 전력을 만들어내는 엔진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2원화시키고 3원화시키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배터리의 안정성 문제, 사고 발생했을 때 커다란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안전성 문제는 아직까지는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제조사가 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대책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완성차 업체, 오랫동안 100년 이상 해왔었던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도 사실 사고가 크게 났다, 전면에서 이제 충돌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 엔진이 밀려 들어오면 끝장이다 생각을 하잖아요. 맞는데 그 엔진이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어쨌든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어놓은 쇳덩어리가 앞에서 보호를 해주고, 물론 실내 공간으로 들어오는 건 위험하겠죠. 근데 이게 툭 떨어지면서 막아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들이 쌓여 있어요. 기존에 사고들이 많이 났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지나가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는지도 하고, 어떤 자동차는 여기에, 예전에 제가 갖고 있었던 차는 여기에 화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면 빵 하고 터지면서 엔진 자체를 아래로 푹 하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엔진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 사고가 났을 때 팍 하고 밀려 들어오면 가슴을 누르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터지는 것처럼 여기서 팡 하고 화약이 터지면 그 엔진이 아래로 툭 떨어지면서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눌리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효율에 따져봤을 때는 전기차의 경우는 배터리를 쫙 펼쳐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 쫙 깔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바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혼자 상상을 해봤을 때는 1차 대전 때, 2차 대전, 1차 대전 사이, 그럴 때 드레드노트급 전함이 있습니다. 그 전함의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틀쉽이죠. 전체에다 장갑을 두르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으로 이건 보호해야 되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탄약고 같은 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보관하고 있는, 연료를 보관하고 있는 부분들에 만약에 포탄 하나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완전히 폭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정말 중요한 부분들 하나를 모아놓고 거기다 집중 방어구역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갑도 더 두꺼워요. 그래서 다른 데는 포탄이 떨어지든 뭐 이렇게 포를 맞든 어떤 방식으로든 폭발하더라도 침몰까지 잘 일어나지 않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잘못하면 육복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 한 군데 모아놓고 대신 훨씬 더 두껍게 장갑을 둘러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웬만하면 터지지 않게. 저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더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효율은 좀 떨어져요. 빈 공간마다 배터리를 집어넣어야 더 많이 갈 수 있는 항속거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뭐 F1 차처럼 뭐 11초, 최소한 몇 초 이상은 안전하게 사용자를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튼튼하게 둘러서서 화재의 어떤 번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일단 초기 대응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기차는 토크가 높고, 토크뿐만 아니라 최고치의 성능을 너무나 조용하고 쉽게 뿜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범퍼카 타실 때 악셀러레이터 페달을 반씩 밟으십니까? 그건 어차피 비례 제어도 아니니까 그냥 훅훅 밟잖아요. 전기차를 그렇게 밟으면 큰일 나는데, 문제는 내연기관의 경우에는 그냥 확 하고 풀악셀을 밟으면 우왕 하니까 차 고장날 것 같고 미친 사람 같고, 옆에 있는 가족들이 아빠 뭐 하는 거야, 엄마 뭐 하는 거야, 이런 소리 할까봐 그렇게 못 하는데, 전기차는 그게 가능해. 조용하거든요. 타는 사람은 갑자기 막 목이 쫙 꺾이는 느낌도 나고, 야 이거 비행기에서 느꼈었던 그 가속감 너무 좋은데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요. 슈퍼카를 넘어선 하이퍼카에서만 가능했었던 그 제로백을 전기차는 쉽게 달성을 합니다. 물론 쉽다고 그래도 고급차겠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2초대가 나오는 이런 차들이 있어요. 근데 심지어 조용해요. 그리고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눌러주니까 타이어도 그걸 좀 받쳐주는 거죠. 전기차를 안전하게 모으는 거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내가 안전하게 몬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사고가 나고요. 해답 중에 하나를 꼽고 있는 것이 전고체 배터리예요. 아직 개발 중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 어떤 리튬 폴리머, 리튬 배터리들 중에서 전해질로 액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 액체가 누액이 발생하거나 화재가 났을 때 여기서 또 산소를 막 만들어내서 더 큰 화재에 번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전해질로 고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가 문제 충격을 받아서 샌다, 쪼개졌다 하더라도 고체니까 액체가 새듯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또 화재가 났을 때 단순히 고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전하다가 아니고요. 에너지 밀도도 높아지고 주행거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걸 넘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1000도 가까이 올라가는 지금이랑 다르게 한 400도 정도만 올라갈 수 있도록 온도가 그러면 걷잡을 수 없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산소를 뿜어내는 양에 있어서 혹은 산소를 뿜어내지 않도록 혹은 뭐 안전 대책으로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뿜어져 나오는 산소가 있으면 그거를 빠르게 또 흡수해 줄 수 있는 어떤 물질들을 중간에 섞을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단점을 지금 이야기한 거는 사실 해결될 일이에요. 해결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그건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된다. 화재 특별히 취약하다는 걸 알아야지만 길 가다가 우리가 다른 전기차도 볼 수 있고 내가 전기차를 모른다면 더더욱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념해야지만 좀 안전하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